33년 전이라 하더라도 기자할 것 같아요. 1991년에 이제 사회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월간 신문과 방송 거기에 나온 뭐 주필 이런 간부들, 상무 이런 분들이 좌담을 한 걸 보고서 큰 그걸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도 스크랩에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계속 공부하는 기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지식인 같은 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단순히 생활인으로서의 월급장이 기자를 넘어서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기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한 30년을 계속 기자로 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진현 동아일보 논술주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컬럼들이 한 120편을 쓰셨는데 그때 참 그런 컬럼들을 읽으면서 많은 마음의 울림도 있었고 이런 분처럼 좋은 글을 쓴다면 참 보람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일부는 스크랩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1990년 8월 25일 토요일자에 쓴 이 컬럼인데 일당 36 한국대 미소일중 이런 제목이에요. 1990년을 맞아서 중반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소련, 중국 이 3대 강국 그리고 일본에게 둘러싸여 있는 데서 우리나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일당 36의 각오로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단순히 실력이 아니라 인격적 실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또 일본의 총리, 중국의 공산당 총서기보다 더 유능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그 4개 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기업인, 학자, 그 외교관, 또 심지어 언론인 모두가 그 나라보다 36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줄기차게 기울여졌을 때는 한국의 이 처절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 무대로 나아가서 그들 4개국을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꿈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게 김진현 컬럼의 요지였어요. 32년이 이제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 봤을 때 BTS 또는 뭐 우리나라 축구도 그렇고 스포츠, 골프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도 세계 1, 2위를 하고 세계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의 힘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여서 선진국의 진입 또는 선진국이 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국민들의 이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사회학의 용어가 있잖아요. 컬처럴 레그라 해서 경제와 물질은 먼저 발전하고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은 그 뒤따라서 뒤늦게 발전한다, 뒤늦게 바뀐다 이런 게 문화 지체 현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의식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세계적인 5대 선진국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죠. 특히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신을 이끄는 학문과 대학과 그리고 언론 그리고 이 전체를 종합해 이끌어 나가는 정치 분야 이 세 개가 상대적으로 기업에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계 인류 또는 1.56가 됐지만은 그 정치와 행정 또 대학과 언론은 여전히 잘 해봤자 3류, 4류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관건은 정치의 인류화, 정치의 선진화 그리고 언론의 인류화, 인류 언론, 인류 저널리즘 그리고 대학의 세계 인류화 이런 것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세계 5대 강국으로서 또 더 이상으로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톰 로젠스틸과 빌 코바치가 얘기한 그 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 상황과 의미를 그 분석을 해서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역할 그런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맥락을 해설하고 또 분석하고 그런 기사, 중요한 분 또는 경륜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심층 인터뷰, 우리 사회에 좀 화두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취재랄까 그런 칼럼을 쓰고 있어요. 왕후닝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시진핑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후진타오와 장쩌민 시대부터 20년 정도 중국의 국가정책 또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브레인이었어요. 이 사람의 어떤 생애만 조명한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 또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또 이 사람의 저서를 직접 제가 인용을 해서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반응이 아주 좋았었죠. 네. 종합적으로 보여주면은 그게 독자들이 오히려 더 만족을 한다. 근데 이것은 또 거꾸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롱폼 저널리즘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만 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고 어디 난 거 외국 매체에 난 것만 옮겨서 또 요약을 해서 쓰니까 독자들도 잘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만 기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은. 디지털 저널리즘의 매력은 양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짧게 써서는 안 쓰는 만 못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룰을 깨고 20장, 30장, 심지어 40장 이상도 쓰는데 오히려 그런 글에 대해서 끝까지 읽고 그런 반응이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기자를 한자로 썼을 때 수많은 기자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좀 기이하다 할 때 기자. 특이한 성격이라든가 특이한 행동하는 사람이 기자가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그리고 속일 기자. 사기치다 할 때 그런 기자. 그 기자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기자라는 직위, 자리를 이용해서 남을 속이고 협박하고 이런 기자일 수도 있죠. 그죠? 기여할 기자. 뭐에 이바지하는 기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같은 기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을 속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회나 조직에 이바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이자 출발점은 기자는 신문기자든 방송기자든 간에 글을 쓰는 사람, 제대로 잘 쓰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남이 누가 말했다라고 받아 쓰는 기자가 아니라 자기가 해석을 하고 또 그거를 뉴스를 정보로 가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인사이트와 그런 것을 넣는 사람, 그래서 사회를 비추어주는 사람, 일루미네이트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것이 기자는 진짜 기자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은 좋은 글을 쓰는 사람, 그래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